안녕하세요.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형사사건 관련돼서 탐정이 할 수 있는 분야는 미제사건을 분석을 하고 실종자, 미아 이런 사람들을 좀 찾아내는 역할을 하지요. 자, 민사 관련된 분야에서도 역시 각종 민사소송 증거 수집과 사실확인 조사를 탐정이 실제로 합니다. 그게 이제 경찰과의 차이점이죠. 경찰은 형사 관련된 사건만 전담을 하지만 민사 불간섭의 원칙에 의해 민사 사건은 경찰이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채권 채무라든지 이혼 소송 관련된 증거 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탐정회사가 담당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탐맨 정보 컨설팅 회사도 약 한 20% 정도는 민사 소송 증거 수집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자, 최근에 송중기, 송혜교 커플이 이혼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혼 조정 신청을 법원에 냈지요. 송중기가. 이혼 조정 신청이라는 거는 협의 이혼, 제일 깔끔하게 그냥 서로 끝나는 게 협의 이혼이지요. 그런데 이거 협의 말로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법원에 내는 게 이혼 조정 신청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참석을 해서 법원에서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협의 이혼 그 다음 단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출석을 안 한다든지 거기에 응하지 않고 묵묵부답을 해버리면 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자, 홍상수 김민희 커플 아시지요? 22살 차이 나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자, 이 홍상수 감독이 굉장히 부자라는 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불륜 커플이고 뭐 만천하에 다 오픈을 했죠. 실제로 홍상수는 법적으로 기혼 상태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뭐를 했습니까? 소송을 오히려 본인이 하죠. 본인이 바람 펴놓고 오픈 다 해놓고 자기 와이프한테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6월달에 2019년 6월에 하지 마라 법원에서 불허하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런 거를 제가 오늘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이거는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이기도 하고 우리 회사도 관련 이제 MOU 된 변호사가 있어요. 형사 전문 변호사도 계시고 이런 민사 관련된 분야를 또 카테고리를 좀 만들어서 탐정이 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상수 김민희 그 커플을 그 사건을 가지고 최근 그 결과 나온 걸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혼 소송에서 패소를 합니다. 홍상수 영화 감독이 최근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항소를 하지 않겠다. 하지만 분류는 계속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홍상수 감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 측은 지난 28일, 6월 28일이요. 이혼 소송의 진행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는 않겠다. 이게 지금 이혼 안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홍상수 감독이 바람을 자기가 피고 자기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해요. 오히려 과외 그렇게 잘한 것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법원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못한 사람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자격도 없다, 안 된다라고 한 게 이게 유책주의거든요. 유책주의, 파탄주의를 제가 이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는 이미 깨졌다라고 또 강조를 합니다. 홍상수 감독 측에서요. 자, 그러면서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에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 추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남깁니다. 자, 여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초에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해요. 최근에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잖아요. 며칠 전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혼 조정 신청을 딱 내니까 아내 A가 그동안 이혼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계속 밝혀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2016년 11월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으니까 한 2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자, 아내는 여기에 응하지를 않아요. 자, 어쨌든 이혼 조정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홍 감독으로부터 자, 아내 A씨에게 조정 신청서와 조정 절차 안내서를 보내요. 2번이나 보냅니다. 근데 사실상 A씨가 이 서류 수령을 거부해 버려요. 그래서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조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A와 B가 만나서 어떤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한쪽에서 그냥 나와버리진 않으니까 민사 관련된 거니까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 이혼, 그 다음 이혼 조정 신청, 그 다음 소송 이혼으로 가지요. 그런데 이제 자, 조정 신청에 아내 A가 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자, 홍상수 감독이 같은 해 12월 20일, 그러니까 2016년 12월 20일 바로 그 다음 달에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2월 첫 재판이 열렸고, 재판이 열렸는데 A씨는 조정 신청이 안 나왔으니까 소송에도 당연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듬해 12월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대리인 역시도 선임하지 않고 그냥 대응을 또 안 해버려요. 소송에도. 소송을 걸었는데 안 한다는 거죠. 자, 이후에 이제 지난해 1월 변호인단을 선임을 해요. A씨가 결국. 그리고 대응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자, 그 A씨가 뭐라고 하냐면 홍상수의 이혼 보도 이후 MBC 리얼스토리 눈에 출연해서 아니 나는 어찌됐든 부부생활의 기회를 홍상수 씨에게 더 주고 싶다. 힘들어도 여기서 그만둘 수 없다. 30년 동안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다. 여기에 응하지 않겠다. 자,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을 했죠. 30년 됐어요. 30년 이상. 딸을 한 명 두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임을 만천하에 고백해버려요. 자, 그 당시에 두 사람은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으며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딱 오픈해보니까 파장이 엄청났죠. 자, 홍상수 감독은 아내와 살던 집에서 나와요. SK 최태원 회장도 지금 이런 케이스였죠. 노소영 관장과 함께. 민사소송 관련 증거 수집, 뭐 이혼소송 수집, 증거 수집 관련된 부분도 한 20%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정의 업무이기 때문에 좀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제가 영상에서 지금 이런 관련된 부분을 좀 다룰 예정이에요. 또 인간조사 탐정의 개념에서 정리를 해보면 자, 지난달 14일입니다. 6월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2단독 김성진 판사가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해버립니다. 네가 뭘 잘했다고 소송을 걸어 하면서 기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요. 자, 홍상수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지요. 그렇지만 이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 이게 책임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각을 해버립니다. 자,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딱 잘라서 얘기하고 이혼 사유는요. 총 6개로 나뉘어져요.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대가를 약속을 받고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을 걸 약속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법률을 상담을 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어디든지 오픈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바람핀 거야 말 그대로. 이게 이혼의 중대한 사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배우자가 악의를 가지고 유기를 해. 뭐 밥도 안 차, 하여튼 뭐 유기한다는 건 방치한다라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거가 됐든 뭐 정신적인 학대가 됐든 유기하는 경우. 세 번째는 직계 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내 부모, 뭐 장인 장모한테 또는 시부모한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된다. 시어머니나 장인 장모가 나한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반대로 직계 존속의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내 배우자가 내 부모한테 뭐라고 하는 경우, 또는 내 부모가 내 배우자에게 잘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3번, 4번이 고부 갈등, 뭐 이런 어떤 부모님과의 갈등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참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 다음 이제 5번째가 배우자가 집을 나갔는데 3년 이상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5가지에 한 개가 플러스 되는데 그게 이제 이게 민법 840조에 해당이 돼요.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그런데 이제 6번째 해당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는 건 총 6가지인데 6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건데요. 자, 이혼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2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존재하는데요.
현재까지 대법원,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 청구를 기각해버렸죠. 이 원인이 이 유책주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 것인데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즉 이혼 사유를 제공한 사람은 이혼 소송 자체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게 유책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묻겠다는 거거든. 유책주의를 표방한다라는 겁니다. 자, 유책주의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배우자가요, 동거, 부양, 정조 등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러서 이혼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상대 배우자에게만 재판상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못한 놈은 이혼할 자격도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이지요. 한편으로, 자, 이에 반해 파탄주의는 어떤 거냐,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난 이 상태를 중요시하는 제도예요. 자, 어느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그냥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뭐 섹스리스 부부라든지 쇼윈도 부부라든지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죠? 내가 부인도 있는데 애인이 따로 있어. 남편이 있는데 또 애인이 있어. 뭐 요즘에는 애인이 없으면 육급장애인이다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들도 막 들리고 하는데, 자, 우리가 오픈을 안 해서 그렇지 바람피는 사람이 실제로 상당히 많겠죠. 그거 뭐 대놓고 바람을 이 홍상수 씨나 김민희 씨처럼 대놓고 파는 사람이 몇 할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 그냥 너도 비고 나도 펴, 그냥 아유 애들 때문에 살지, 애들이 컸으니까 이혼할 수는 없고 돈 때문에 살지, 여러 가지 이유만으로 이미 파탄이 났는데 그냥 살고 있는 부부들이 꽤 많아요. 자, 그런 경우에 말이죠, 내가 바람을 폈어도 그냥 이혼 청구를 한번 받아주겠다는 거야. 이미 니네 집은 그냥 뭐 파탄 났으니까. 이게 파탄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 입장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유지를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누가 잘못했든 뭐 네가 잘못했든 내가 잘못했든 그런 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이거는 집이 개판이 됐어,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파탄주의를 적용하자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파탄주의의 적용 범위를 인정을 하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늘려가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대법원에서. 자, 2015년 9월, 얼마 안 됐죠? 2015년 한 4년 됐죠? 2015년 9월에 이런 판단이 나와요.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 생활을 깬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유책주의에 대한 기존 판례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당시에 이러한 판결을 내린 대법관이 13명인데 그 13명 중에 6명은 결혼 생활이 이미 파탄이 났다면 실체가 없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게 맞다. 이 정도 됐으면 그냥 없애주는 게 낫다. 혼인관계를 해소해주는 게 맞다라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라고 해요. 13명 중에 6명이. 과반, 반 이상은 안 되지만. 자, 그 정도로 시대가 좀 변할 만큼 변했다. 앞으로 이 시대에 맞춰서 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홍상수 감독이 이러한 어떤 소송에 대한 기각의 결정을, 기각을 받았지만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가정들도 물론 있지만 그 속은 들어가 봐야 알거든, 부부끼리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쇼윈도 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얘기한 것처럼, 자, 유책주의를 허용한 것은 사실은 좋은 점도 있죠. 네가 잘못한 놈에 무슨 소송을 걸어 이렇게 할 수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면을 생각을 해보면 이 가부장 제도로 인해서 시대적인 어떤 반영이 된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도 적지 않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이혼 사유 6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6호 민법 제840조, 이 민법 제840조가 재판상 이혼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 6번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 6번째 민법 제840조 6호가 바로 파탄주의를 채택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합니다. 경찰의 업무는 형사사건 관련돼서만 하지만 탐정의 업무는요, 형사와 민사사건 전방에 걸친 사건에 탐정이 개입을 합니다. 소송의 증거를 수집을 하고 정확한 사실을 파악을 하는 일을 탐정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민사 관련 분야도 설명을 꼭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민사사건 관련된 최초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혼 소송에 관련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고요. 이후에는 어떤 식의 이혼 소송들이 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을 한번 많이 다뤄보고요. 지금 이렇게 언론에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 뭐 홍상수 감독, 김민희 씨 건이라든지 뭐 송중기, 송혜교 이러한 이혼 조정 신청이라든지 이러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관련돼서 어떤 탐정의 업무와 관련돼서 다뤄봤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